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피해 소비자 모임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합의금 협상 시에 꼭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합의금 계산 방법과 주요 고려사항, 그리고 피해자에게 유리한 전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합의금은 기본적으로 휴업손해비와 의자료, 통원교통비 그리고 향후치료비로 구성됩니다. 이 네 가지 요소들을 합산한 후 피해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차감을 하여 최종 합의금이 결정됩니다. 합의 금액이 불만족스럽다면 각 항목을 세부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첫 번째 합의 금액에 합의하지 마시고 세 번째 정도나 네 번째 제한이 올 때 합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금액 중 휴업손해비는 입원한 환자에게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입원 치료가 필요할 경우는 입원하는 것이 합의금 산정에 유리합니다. 입원은 사고일로부터 3일 안에 입원하셔야 보험 처리가 가능하신 점 유의하시고요. 미성년자와 65세 이상의 무직자는 약관상 휴업손해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진단명에 따른 위자료의 경우는 정해진 금액이 있어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상해 등급 12급에서 14급까지는 15만원이고 11급의 경우는 20만원이며 10급 이상의 경우는 등급에 따라 상승하게 됩니다. 통원교통비는 외래 통원 환자에게 통원 횟수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약 8,000원에 해당되며 통원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통원교통비는 같이 증가하게 됩니다. 통원교통비의 경우 대중교통이나 자가용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휴업손해비, 위자료, 통원교통비 세 가지 항목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휴업손해비는 입원한 환자에게만 적용되므로 통원 환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휴업손해비의 기준금액은 본인의 일일 임금과 도시근로자 평균 임금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이번 일주일당 최소한 약 80만원의 휴업손해비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치료비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휴업손해비는 입원 기간에 따라 정해지고 위로금은 진단명에 따라 정해지며 통원교통비는 통원 횟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고요. 향후치료비는 사고일 기준 4주가 지난 시점에 진단서를 제출할 때 진단서에 적혀있는 의사의 향후 예상되는 치료기간 소견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적절한 합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고일 기준으로 4주가 되었을 때 향후 치료기간에 대한 의사의 소견이 적힌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하고 나서 그 이후에 합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보험사에서 알려주지 않는 부분이니까 꼭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 피해자에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효과적인 합의 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합의금은 휴업손해비, 위로금, 통원교통비, 향후치료비 네 가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휴업손해비는 입원 환자에게만 지급되기 때문에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분들은 입원을 하시는 것이 유리하고요. 불편한 증상을 정확히 설명하여 진단명을 잘 받으셔서 상해 급수에 따른 위로금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통원교통비는 통원 횟수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므로 불편한 증상을 부지런히 치료받으시는 것이 좋고 마지막으로 협상의 대상이 되는 향후치료비는 의사의 소견을 근거로 지급되는 것이니까 반드시 사고일 기준으로 4주가 되었을 때 진단서를 제출하고 나서 합의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고일 기준으로 4주가 되기 전에 합의를 하시게 되면 합의금이 적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부 담당자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꼭 4주 이후에 진단서를 제출하고 나서 합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안전운전하세요.